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당사자 어떻게 받아들인지 궁금한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행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왜 징계 대상에 오르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갑작스럽게 등기로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네. 뭐 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당내 그 계파 갈등 조장, 예. 그다음 세 번째가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 의혹 제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 가지 모두가 다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6월 초에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누군가가 익명의 투서를 내서 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당에는 익명의 투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익명의 투서를 냈다고 해서 대선이 끝난 한 달도 더 지난 시점에서 전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뭐 그런 회부 그 절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익명의 투서를 가지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절차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없죠. 그런 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이제 그 주장 자체가 아니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 비판을 하는 게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당 후보가 된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지지 연설도 하고 그 김문수 후보가 고향에 왔을 때 함께 절도 하고 뭐 아침마다 지하철에 가서 지지 응원 시위도 하고 뭐 별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도대체 뭐가 비판을 했다는 거냐라고 얘기 들어보니 뭐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대선 과정에서 제가 그 이재명 대표와 토론을 했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토론을 못하냐 우리 후보가 한동훈이 후보가 됐었으면 더 잘했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따지면 우리 뽑힌 후보에 대해서 이게 알량한 후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밀어붙이고 새벽에 당내 구테타를 감행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해당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렇네.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절차상 언제 나와서 소명하라 이런 그 절차가 있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통지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고요. 저도 그냥 게시합니다라는 것만 왔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자들이 그 여상원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9월 정도에 뭐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9월에. 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가만있어. 9월이면 지금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당대표 그 경선 결과 보고 뭐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할지 말지는 징계 절차를 들어갔으니까 하는 건 하는 건데 그 아시다시피 그 거기에는 뭐 그냥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주의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있고 출당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정치적 계산을 하겠다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이것도 좀 별로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타깃이 최고위원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위원님 넘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뭐 저에 대한 게 별로 말이 안 되는 걸로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계산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아마 이른바 친한계라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나 내지는 어떤 입막음 이런 것들인가 뭐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 중이 일부가 오늘부터 당 윤리에다가 나도 김종혁과 똑같은 생각이니 나도 징계 회부해라라고 셀프 징계 요청서를 이제 매일매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고 또 뭐 주중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당사 앞에서 뭐 항의 시위도 하고 당이 극우화되고 엉뚱한 징계를 남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시위도 하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정무적으로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당 사정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연해야 될 것을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 저는 뭐 계속적으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빨리 절연을 하고 그리고 극우 세력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다. 예. 윤석열과 전광훈 유의 그 극우 세력들로부터 탈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의 실질적인 권한을 잡고 있는 분들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미련을 끊지 못하는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국민적 시각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를 끊는 건 둘째치고 지금 특검의 수사를 보면은 윤상현, 임종득, 권성동, 이철규 이런 의원 등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걸 야당 탄압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는 것은 뭐 시점상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때 맞춰서 이게 일제히 무슨 압수수색이 들어가든다든가 네. 혹은 참고인에 대해서도 집과 의원회관과 뭐 그 지구당 사무실 이런 데까지 다 압수수색하는 건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안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대한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뭐 내란 특검이라든가 무슨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최상병 특검 자체가 국민적인 어떤 의혹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일단 특검 수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 의원들이 기소가 된다면 그때는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이어서 그때 선대위원장을 할 때 그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각서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그리고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주장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에 걸맞는 게 어떤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불체포 특권을 투표를 통해서 뭐 거부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요구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취지는 뭐 지금 최고위원님 모신 직접적 얘기는 징계니까 거기에 연결지어서 보면 기소만 가지고는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할 수는 없다. 혹시 이런 입장이실까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요? 예. 그렇죠. 그거는 기소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요? 결과적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거고. 근데 대개의 경우 그동안에는 기소가 되면요. 당을 위해서 본인이 일단 탈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내가 무죄가 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 다시 입당하겠다.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깬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또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대선 때 막판에 그렇죠. 탈당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건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판단을 몫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저거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합니까?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니까 제가 무슨 대리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종적 결정은 곧 조만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리고 있는 쪽입니다. 어떤 취지로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우리 이제 대선 패배로 인한 후유증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 예. 뭐 싸우기 위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대표에게 출마를 권유했었습니다. 초반에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이 굴러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다시 무슨 윤 어게인 쪽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비대위에 잔뜩 포진을 하고 면면을 보면 네. 아직도 그 절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분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도 최고위원 해봤습니다만 지난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런 사태들 당대표가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뒷자리를 잡고 공격하고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일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어떤 내공도 쌓고 그런 면에서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또 반대쪽에서는 전환길과 그다음에 뭐 김문수 전 후보도 지금 대선 출마 그렇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자칫하다가는 이 당대표 경선이 무슨 극우들의 잔치판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예. 뭐 일각에서는 당신이 딴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출마해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동훈 대표에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기울어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건 뭐 제가 본인이 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이 그 말씀은 전환길 씨도 출마한대요? 전환길 씨는 아마 6월 달에 입당을 했으니까 3개월이 지나야지 책임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무리해서 당 비대위에서 이분한테 출마 기회를 주는 그런 결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러면 뭐 심각한 후유증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하고 만났다면서요? 혹시 무슨 얘기 오갔는지 혹시 좀 얘기 좀 안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이 극우화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어떤 후보 조율 문제도 좀 논의가 됐을까요, 혹시? 그건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본인이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네. 그걸 조율을 한다는 건 말이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그 조율 자체가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움직이는 거지 무슨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율한다는 게 별로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조경태 의원이 일찌감치 이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언론은 조경태 의원을 두고 친한계 주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 지난번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때 네. 그때 같이 하신 건 맞죠. 저희 팀에 함께 하신 건 맞는데 조경태 의원님은 또 본인이 이제 육선이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큰 틀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건 분명한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와 상의하거나 한 대표와 논의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전체의 어떤 뜻을 모아서 출마한 거라고 볼 수 없고 이건 개인적 출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건 분명하죠. 그래요. 지금 원래 어제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오늘로 지금 미뤄졌잖아요. 오늘도 안 하는 걸로 오늘도 다시 연기됐습니다. 다시 연기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명목은 일단 수재가 발생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연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단 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데 이 의원총회에서 이윤희숙 혁신위의 혁신안이 일단 지금 회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윤희숙 혁신위의 운명에 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하여간 미뤄졌다고는 하는데 언젠가는 열릴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윤희숙 혁신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근에 이제 비대위원인 조은희 의원이 예. 전환길 씨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지 않습니까? 당을 떠나라고. 예, 맞아요. 이런 거 보면 당에서도 이제 조금 비대위원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희숙 혁신안
혁신안이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는 좌초할 거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윤희숙 위원장이 평소 어떤 해오던 대응 방식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아마 본인의 어떤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그걸 그냥 고개 숙이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여파가 좀 크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희숙 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실명을 공개했던 4명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전혀 요지부동 아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그분들은 예. 뭐 만약에 그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거취를 표명을 했다면 당연히 네.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윤희숙 위원장이 내걸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파 활동 금지였는데 언더 73도 윤희숙 위원장은 개파라고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언더 73은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이었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당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만든 그냥 유튜브잖아요. 네. 그걸 무슨 개파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침소봉대한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신윤과 그 무슨 언더 73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저히 이렇게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걸 비교하신 것 같아서 예.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당내에서는요. 뭘 개파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개파라는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당이든지 간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고 또 그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걸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무슨 어버이 정당도 아닌데 한 사람의 정당 생각만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옳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이걸 드릴게요.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올 것 같고요. 이미 선언했죠. 네, 나경원 의원은 안 나온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를 네. 하십니까? 글쎄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네. 그때 당시에 과연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도 무슨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주로 뭐 나는 이재명과 다릅니다. 뭐 이런 것만 앞세우셨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되려는데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네. 도대체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말로는 쇄신 하시는데 뭐가 쇄신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쇄신의 내용을 밝히시는 게 당과 국민 앞에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